네. 실례합니다, 교수님. 들어오세요. 아유. 아이, 진짜 오랜만입니다. 네. 잘 초대- 지내시죠? 네. 몇 주 동안 제가 담양도 갔다 왔고요. 지리산도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진짜 환경이 좋더라고요.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분명히 딱 보면은 쟤는 분명히 서울에 살았으면 문제 있었다, 예민했다. 맨날 층간소음 때문에 엄청 짖어서 민원 10번도 들어왔겠다라고 하는 개들인데 지리산에서는 그 탐방객들을 안내하는 개로 살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안내했다가는 귀소가 있을 테니까 집에 이렇게 와서 기다렸다가 탐방객이 지나갈 때는 또 안내도 하고. 저희가 알아서 안내를 해요. 네. 도시에서 키우면 낯선 사람 보고 짖었을 거고 그럴 텐데 근데 그걸 보니까 이런 생각 들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이제 개를 보고 관찰하고 훈련을 하고 알려들었던 정보가 어떻게 보면 도시라고 하는 곳에서 살기 위해서 이 동물들을 교육시키는 방법이었지 진짜 사람과 개가 잘 사는 방법은 아니었었을 수 있겠구나를 느꼈어요. 사람이 있는 곳엔 개가 항상 있더라고요. 어디에나, 지구 어디에나. 그래서 환경이 어떻든 간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최고는 안 될지라도 우리 잘 길러보자라고 항상 응원도 해드리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For the sun to rise again. 어떻게 우리 인간이 개와 처음 만났을까 이거에 대한 연구가 된 거를 이제 다 읽어보게 됐는데 늑대 중에서 누구를 잡아다가 네. 우리가 길들였다. 네. 이게 이제 지배적인 아이디어였는데 네. 최근에 이제 저희 분야에서는 지금의 늑대는 사납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데려다가 키운 개는 굉장히 온순하기도 하고 우리랑 같이 지내고 이걸 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늑대 중에서 누구를 데려올 때 특별히 양순한 아이들을 데려왔느냐? 그러면 이제 설명이 조금은 되죠. 맞지. 근데 그거보다 한 발짝 더 나가면 그 늑대들 중에서 원래 부침성 많은 늑대들이 우리를 찾아온 거라는 거죠. 걔네가 우리를 선택해 준 거지 우리가 그 늑대한테 가서 기를 놈을 선택해 갖고 네. 빼온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저는 용어부터 달라져야 된다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반려견이라고 부르는데 네. 반려인이죠. 개들이 우리를 반려인으로 선택해 준 거예요. 우리가 선택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려인인 거지. 개들의 반려인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태도가 확실히 변해야 되잖아요. 그분들이 굉장히 우리를 겸손해지는데요? 선택해 주셨는데 감히 우리가 그분들을 불편한 환경에 몰아넣고 뭐 이런 짓을 한다는 건 이건 애당초 계약 위반인 거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우리가 반려인이 되는 순간 제 생각에 우리의 모든 이 관점이 확실히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험악한 도시 환경에 그들을 끌고 들어오는 자체가 옳지 않은 일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들이 잘 살 수 있는 공간을 우리는 제공할 의무가
있는 거죠. 만약 같이 살겠다 그러면. 유튜브에 보면 그런 동영상이 하나 있어요. 그 작은 아파트겠죠. 주인이 직장에 나가고 난 다음에 그 반려견 강아지가 하루 종일 뭘 하나 하는 거를 이제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서 쭉. 진짜 현관에 앉아서 하염없이 기다리는 모습이 있거든요. Anywhere I would have followed you. Say something, I'm giving up on you. 그러니까 그 작은 공간에서 그 아이에게는 함께 지내는 인간 동물 Feeling so small. 그거 하나잖아요. It was over my head. I know nothing 내가 at 없는 all. 시간 내내 그 아이는 나를 정말 목매고 기다린다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그 아이와 살아가야 될까 하는 거를 조금은 더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Just starting to crawl. 고민이 되더라고요. 네. 얘네들을 제가 되게 진짜 이거 되게 그런 건데 한 10년, 15년 전에 제가 그 해외에서 같이 이렇게 공부도 좀 하고 했던 그 유럽의 훈련사 분들이 요즘에 저한테 이렇게 SNS 메시지를 보내요. 역겹다고. 나는 10년 전에 너를 봤고 그때 너는 되게 훌륭했고 뭐. 근데 지금 너가 TV에서 하는 훈련하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믿기지 않고. 이렇게 안 해도 우리 해결할 수 있어. 이것도 하기도 전에 다 허락해줬지. 이거 시바이누들 이렇게 많이 해요. 이거 자기 죽는다 그래요. 그래서 그분들 나름대로는 이 헌터가 많이 변했고 헌터는 지금 정말 쓰레기 같은 훈련들을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메시지를 이게 몇 개 받았어요. 받고 나서 너희들이 한국을 알아? 너희들이 한국에서 살아봤어? 너라면 10평도 안 되는 집에서 말라모트 키우는 사람이고 하루에 12시간 밖에 있고 산책 나가면 산책할 데가 없고 산책하러 갈 때 근림공원이 그 근림공원도 너희가 생각하는 노르웨이에 있는 그런 공원이 아니야! 이거를 진짜 무슨 어떤 아픈 사람처럼 계속 혼자 내뱉었어요. 혼자 속으로. 항변을 하신 거군요. 진짜 고통스러운 고민이었거든요. 그 고통스러운 고민들을 하면서 스스로 또 한편으로는 제가 하는 조언과 제가 하는 지금 현재의 훈련이 안 맞을 수도 있지 않아라고 저한테 계속 말하고 있었긴 해요. 내적으로 이게 맞아. 아무리 너가 우리 실생활에 타협한 교육을 한다 하지만 그게 맞아? I've been away from this place that I call home. I've been waiting for the day since I was 17 years old. 도시에서 사는 개들은 자기를 다 보여주지 못하고 산다. I wanna go up and 순응하는 개들은 잘 사는 거고 순응하지 못하는 애들은 그럼 어떻게 되지? 뭐 이런 생각을 좀. 그 도시라는 얄궂은 공간에서 살고 있는 그 많은 강아지들이 훈련사님 덕택에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뛰어드신 거잖아요. 근데 그걸 하다 보면 사실은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선구자는 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아니 남보다 먼저 이런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겪을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씩 달라지고 반려동물을 대하는 그런 태도 이런 것들이 변해가면 그러면 뭐 좋아지지 않을까. 저는 뭐 우리 국민의 위대함이 있잖아요. 뭔가 힘들고 막 실수도 하고 막 시끄럽고 부딪히고 이러다가도 시간이 조금 지나면 저는 그걸 집단적 현명함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저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집단적 현명함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른바 전문가들, 뭔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싸우면서도 듣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잘 겪어낸 이유가 그런 전문가들의 얘기를 전 국민이 귀담아 들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우리가 이렇게 자꾸 노력하면 변할 것 같아요. 그리 머지않은 미래에 획기적으로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뭐, 훈련사님도 그것 때문에 하시는 걸 것 같은데. 잘 가고 있는 거겠죠. 네, 뭐 하고 있는. 올바른 생각하고 주변에 올바른 얘기하고 주변 사람들 돕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 서대문구에 여러분이 계세요. 그런 걸 보면 희망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바뀝니다. 그걸 좀 잘 이끌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가끔 와도 되니까. 네, 그럼요. 네, 언제든 연락만 주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유, 느닷없이 이렇게.